6월 15일 한겨레 뷰리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겨레 정치부 하호영 기자입니다. 월요일에 함께 하는 분이죠. 대왕고래. 오늘도 보니까 위드와니 분들 많이 들어와 계세요. 네. 김한 기자 보러 들어왔다라는 분들 계신데요. 김한 기자 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원래는 오른쪽에 강스타 강수영 변호사와 있어야 하는데요. 요즘 대세죠. 네, 바쁩니다. 그래서 아마 2, 3분 정도 늦겠다. 하차 시켜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네. 아니 뭐 생방송 중에 늦게 오면 이거 되는 겁니까? 나도 늦게 오지. 그러셔서는 네. 안 돼요. 네. 그러셔서는 안 돼요. 오셔서 네. 숨 마시더라도 네.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수영 변호사 금방 오실 겁니다. 예, 금방 오실 겁니다.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힘차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X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은데 지난 주말에 예상을 하셨을 법도 합니다. 뷰리핑 시청자분들도 오늘 아침에 모든 언론과 유튜브 채널에서 이 이재명 대통령 X와 관련된 해석 논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치열한 무슨 투쟁이라고 막 이렇게 말씀도 붙여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8일이니까 기자회견 때죠. 기자회견 때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이겨야 하는 것을 졌다고 하면 최소한 성공한 것은 아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평가한 데 이어서 여당을 향해서 재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릇이라는 표현도 그렇고 반복된 메시지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어떻게 보고 자시고 할 게 있습니까? 아니 이거를 명확한 메시지를 연달아 대고 있고 분명히 이제 8일 기자회견 이후에 약간의 대통령도 언급을 그만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 왜냐하면 이제 일각에서는 당의 문제에 너무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제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확실히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 이게 조성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당의 일반적인 역할, 원론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는데, 원론에 대한 이야기라도 이 원론에 그러면 지금 여당이 부합하느냐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있는 거고, 이 문제가 이제 말하자면 지난 1년에 대한 평가라고 한다면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활동에 대한 직격이 되는 거고, 미래에 대한 말하자면 얘기라고 하더라도 다음 당대표가 누가 돼야 되는지 나는 내심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거를 밝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이제 비판, 그리고 이제 다가올 전당대회에서 본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속내, 이런 거를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이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내심이나 이런 거를 감추질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차를 두고 토론이 벌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본인이 던지는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나오겠죠. 그리고 해석이 분분하죠.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언론도 그렇고 당에서도 그렇고 해석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재차 메시지를 내는 것은 이건 정말 좀 이례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해석을 하기 이전에 이 형식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해석이 어떤지 까먹었나 보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참지 않아요. 참지 않는. 아유. 말씀 나누는 순간 강수영 변호사, 강스타 오셨습니다. 강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지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차시켜야 된다. 왜?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강스타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한겨레 니들이 하차시켜도 갈 때 많다. 그래서 제가 목동에서 생방송을 지금 바로 달려왔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와서 숨만 쉬어도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를 또 이렇게 보내시려고 자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숨 좀 돌리시는 동안에 지금 어떤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물론 이제 목동에서도 그 얘기로 뜨거웠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X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그 X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여당의 열정,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 그린론도 얘기하셨고,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총론 이야기를 좀 듣고 강론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일단은 순방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글을 쓰게 만든 현실이 너무나 짜증스럽고 화가 납니다. 여당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대통령께서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정리가 안 되고 기자간담회에서 비교적 명확한 메시지를 냈다고 생각하셨는데 여전히 못 알아먹고 이상한 소리를 하시거나 큰 그릇에 조국을 품으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다 하거나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당권 투쟁의
양상이 완화되거나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격화되고 막 이러니까 대통령께서 너무나 염려가 돼서 글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게 참 개탄스럽고요. 그다음에 메시지의 방향이 누구를 저격하는 저격글이다 자꾸 이제 그렇게까지 찍기보다는 네. 전체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인데 제가 보기에는 청와대는 원래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대로 가고 있었어요. 예. 우리가 여당이 됐고 집권을 했으니까 우리 선명성 뭐 내란 척결 어떻게 국민의힘하고 같이 뭐 정치를 해 저기를 빨리 박멸시켜야 돼 그게 아니라 예. 같이 아이디어 내야 되는 거 같이 내야 되고 그쪽 진영 사람도 써야 되고 실천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근데 여당은 실천을 안 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근데 말은 엄청 세게 하는데 실제로 또 그렇게 행동을 하지도 않아요. 내란 전담 재판 뭐 하자고 몇 달을 질질 끌어 말만 하고 예. 안 해. 그 뭐 말은 막 되게 막 강력하게 얘기해놓고 하는 게 없어요 제대로. 그러니까 이대로 되면은 그냥 이상에만 치우친 현실은 도외시하고 이상에만 치우쳐서 무능력한 선동가가 되는 거다. 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있었죠. 예. 예. 근데 그게 여당이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태가. 그러다 보니 당 지도부 너네들 뭐 하는 거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원론적으로 이 메시지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청와대는 해왔는데 여당이 안 하고 있으니 혼나는 대상이 여당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되짚어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 그대로 네. 역할 분담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한 적도 있어요.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은 지금 현재 그 내란 관련돼서 사과도 하고 있지 않은 국민의힘과 대립각을 세우고 네. 청와대는 디커플링한 상황에서 통합의 메시지로 가고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나온 가장 최근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한다면 지금 강수영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대통령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여당이 협조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근데 가능하다는 이게 거죠. 예. 역할 분담이라고 보기 어려운 게 예. 역할이 분담되려면 분담이라는 말에 그게 있는 건데 커뮤니케이션이 전제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당청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할 분담이 아니라 그냥 역할에 대한 서로 각각의 역할들을 해왔던 거죠. 근데 이제 6월 2일까지는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지지율도 좋고 선거도 다 이길 것 같고 공기가 우리한테만 따뜻하게 흐르는 것 같았어요. 근데 6월 3일 지나고 4일 되니까 공기가 확 바뀐 거잖아요. 예. 공기가 확 바뀌니까 대통령이 반응을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국정 지지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 떨어진다고 사과하는 건 흔한 풍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송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흔한 풍경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그리고 굳이 그게 사과할 일이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국정 지지율 떨어졌다고 사과를 매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렇게까지 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일관되게. 근데 왜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랑 조성래 사무총장이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반응을 리액션을 해버리잖아요. 그거를 뭐 일각의 표현대로 하면 대든다, 개긴다, 야 갈 길 가자 이런 판단을 한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지금 분위기를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집권 1년 차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거를 무슨 뭐 당청 간의 수직역 관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집권 여당은 왜 존재하는 겁니까? 두 가지예요. 크게 보면 정부와에 대한 어떤 지원과 네. 그다음에 정치 결사체로 보면 차기 권력의 문제,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 두 개의 과정의 브릿지로 당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의 역할 이거를 지금 묻기 시작한 거고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장기화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엔 정청래 대표가 나오는 게 어렵다. 이런 정도의 분위기라면 그리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거에서 여당의 역할이 뭐 정권 재창출과 정부에 대한 지원에 있다고 보는데 집권 1년차 대통령과 이렇게 각을 세워서 여당 대표로 정청래 대표가 뽑힌들 그건 민주당 정부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정치 세력에게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 정치 세력은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앞에 건 버리고 그래 대통령이랑 이제 각 세워서 가자 하고 버리고 뒤에 정권 재창출이 나의 목표야라고 한다라고 하면 길로 완전히 방향을 잡으면 그건 재창출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러면 재창출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목리를 부리면 부릴수록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어떤 상황에 처해져요. 근데 지금 왜 이 상황을 장기화하는지 모르겠다고 아까 여론조사 잠깐 언급해줬지만 계속 맨날 지금 뭐 한 열흘째 이 싸우는 얘기만 뉴스가 나오니까 당 지지율이 저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자초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을 많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자성의 목소리로 가야 되는데 당 지도부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와 그를 정청래 대표의 친청계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구독자 분들 중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계신 분들을 이게 이제 정치적 원동력이니까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 그 추종하는 일단에 국회의원들이 막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몇 명 없어요. 친청계 의원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메시지를 보면 근데 대통령이 지금 밥그릇을 뺏으려고 하지 않냐? 응? 오히려요. 피해자다 우리는. 예. 아니 어디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말이야. 전당대회 당원들이 판단하는 문제를 나가라 마라 연임하라 마라 이런 얘기 할 수 있냐? 대통령이 지금 싸움판을 만들고 있다 쪽으로 지금 급격하게 그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진짜 너무 유감인 건 대통령은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이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어떤 자동차의 핸들을 잡고 어디서 아우성이 들릴 때마다 저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을 챙겨야 되나? 아 저쪽으로 가서 저기를 먼저 처리를 하자. 방향타를 잡고 열심히 어쨌든 운전하고 전진하는 있어요. 거죠. 예, 예. 운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수렴하면서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악셀레더를 밟아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 엔진이 저 모양이에요. 엔진이 여당입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실천은 국회의 영역이에요. 방향 설정, 국정 방향의 설정, 의제 설정은 청와대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 부처와 함께. 근데 지금 1년 넘게 아무리 핸들을 열심히 돌려도 나는 뭐 밤에 잠을 줄여가면서 돌리는데 안 가니까 지금 이게 선거 끝나고 나서 갑자기 정청래 대표가 잘해왔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책임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에서 지금 이렇게 떠들지만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여당이 이렇게 좀 하자 저렇게 하자. 정부 수석이 왜 있어요? 청와대하고 정당 사이에 의사연락하는 역할이 정무수석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은 상황, 뭔가 청와대 핸들하고는 달리 악셀에다 바른 거하고 달리 안 가는 상황에 대해서 무지하게 계속해서 문제 제기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그게 있었는데 계속 삐그덕거렸던 거예요. 그러다가 선거까지 이렇게 되고 서울도 뺏기고 경기남부가 뺏기면서 기존 지지층들이 이탈하고 청년들까지 이탈을 하니까 이대로는 국정 운영 못한다. 라고 선언해서 응급 처방을 지금 하신 거예요, 대통령이.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런 내용도 다 도외시하고 원론적으로 어디 대통령이 당무 개입해요? 부당해요? 아, 이런 식, 뭐 윤석열이에요? 뭐 이런 이건 정말 문제 많습니다. 대변인 보내셔갖고 예. 대변인 집에 아니, 보내고 여기 지역구입니다. 예. 저는 그 김한 기자도 얘기했고 강승 변호사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것 말고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이런 메시지를 내는 거는 정무수석도 있고요. 여러 가지 경로, 다른 경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메시지를 관철시킬 만한 여러 경로가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건 첫 번째 그 메시지를 오픈해서 내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김한 기자가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커뮤니케이션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거기까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뭐 여러 차례 논란이 됐었잖아요.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이라든지 아니면 정부가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 당이 엇박자가 난다. 그러면 최소한 당이 그거를 할 때 청이 그런 어떤 일이 하는 거를 몰랐거나 아니면 당이 알아도 그냥 갔거나.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정무적인 어떤 프로세스로 보면 모르긴 힘들죠. 근데 그렇죠. 당이 뭔가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가 뭐 4번 5번 이렇게 누적된 횟수로 우리가 공공연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쌓여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뭐 해외 순방 때 주가 5천 됐을 때 뭐 여러 가지 날들에 검찰 개혁이라든지 합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면 그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말을 안 들어서인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인지 뭐 이거는 뭐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고 대통령이 공개 메시지를 내는 이유는 그런 거죠. 정무수석을 통해서 조율할 수 있는 단계를 지나갔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것도 커뮤니케이션이랑 결국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서 본인이 메시지를 내므로써 나는 어느 방향이고 나는 어디에서 나의 생각은 이런 거다 내심은 이걸 대통령이 거의 뭐 주어 없이 계속 지금 몇 번째 세 번 네 번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데 대표가 저는 뭐 정청래 대표가 하고 말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런 상황에서 모든 정치는 결국엔 순리대로 돼요. 정치는 결국 저는 순리의 총합이라고 보는데 뭐 과정에서 순리적이지 않은 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바로잡히고 이런 과정을 하면서 정치가 나아가는데 그렇죠. 지금 이 순리적인 과정에서 여기서 정청래 지도부가 버텨서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첫 번째로 했던 질문 버텨서 얻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텨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싸워서 이 고난서사를 쌓아서 다음 대권을 간다. 정청 대표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의 그런 걸까? 예, 본인의 그러니까 그게 제가 볼 때 맥스예요. 예. 그게 맥스인데 본인의 그 정치적 영달 외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자면 책임지고 있는 정당과 집권한 세력이 얻을 게 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방식의 정치를 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에 대한 판단은 다를 수도 있죠. 예. 사람들이. 근데 어쨌든 대통령은 그 방식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게 대통령 스타일에서 그래 이재명 대통령 저렇게 할 것 같았어.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예. 지금 범 지지자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에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에 맞게 순리대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이 저항 길어지고 있는 말하자면 버티기가 과연 의미가 뭐냐 이 부분에서 청와대는 하루하루 기분이 나빠지겠죠. 점점점 기분이 나빠지겠죠. 네. 의미를 좀 짚어보면 예.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왜 그럴까? 저렇게 해서 이긴들 진들 다 뭔가 정치적으로 치명타인데 왜 그럴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청래 대표의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지면 총선 공천권을 가져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쭉 줄 세운 다음에 대권 경쟁에서 그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가지고 내가 대권으로 가겠다. 예. 이건 개인적 차원의 분석이고요. 그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동기가 만약에 그것만 있다면은 물러났을 거예요. 예. 연임 안 한다 얘기했을 거예요. 이미 사태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연임 안 한다고 하고 입각을 하든지 다른 옵션이 많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양보를 하면서 내가 당내에 분란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당청 선당 후사, 관계를 그렇게 조율해가면서요. 예,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나의 예. 일단 자리 내려놓겠다. 그러고 다른 자리로 가서 활약을 해가지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수 있어요. 그게 상수예요, 본인한테는. 근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안 하는 게 본인 고집이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정청래 대표의 연임은 친문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요. 총선 공천권을 왜 정청래가 가져와야 되느냐? 정청래는 자기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친문 세력 입장에서는 우리 세력이 부활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 이번 총선이야. 그렇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하고 경선할 때부터 계속해서 주류하고 충돌했던 것이 이재명 대통령은 80년대 운동권 세력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아니에요. 민주당 주류에서 인식하기로는 그냥 밖에서 온 사람이에요. 말 잘하고 인기 끌어가지고 갑자기 급부상하는 사람이고 우리 세력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주류가 돼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쭉 만약에 권력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소외될 거야. 우리 사람들이 옛날처럼 기득권을 못 누릴 거야. 이걸 염려를 계속해 왔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종의 권력 다툼으로 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실제로 견제도 많이 했고요. 예. 왕따시키기도 했고요. 근데 집권을 하니까 이제 이게 우려했던 게 현실화되는 거예요. 예. 이해훈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오르내려요. 이 사람들이 영린이 건드려진 거예요. 우리 사고관에서는 박멸 대상인 국민의힘하고 협치를 하거나 그쪽 사람을 땡겨갖고 내각에 입각시키거나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거 봐봐. 우리가 걱정했던 게 일어났잖아. 이번 총선 때 밀리면 끝이야. 이 세력 다툼이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좋습니다. 어제 이제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기자간담회 열어서 선거 얘기 다시 평가합니다. 예. 뭐 이 선거에 대한 평가들은 정청래 대표가 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자료를 보아야 한다. 본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승리한 지역을 먼저 앞세운다든지. 그런데 가장 언론에 주목한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 6.3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평가위원회 평가 작업을 하면서 정부 인사들의 행보가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 캠프뿐 아니라 선거 과정에 있었던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와 행보가 여론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포함해서 평가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작 기소 문제, 스타벅스 문제 이것도 사후 추적 조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김민석 총리가 등장하거든요. 그 강수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에 이어서 네. 그럼 지도부가 이 김민석 총리를 등장시켜서 이야기한 것도 의도가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예. 당연히 있죠. 예. 정부 인사하면 뭐 대통령 평가할 거예요, 자기들이? 그거 아니잖아요. 예. 김민수 총리를 타겟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선거 막판에 당권 투쟁이라는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오전에 김호준 뉴스공장 나오셨더만요. 예.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도 제가 쭉 유심히 들어보니까 네. 선거 막판에 당권 투쟁, 당권 경쟁 이런 키워드들이 자꾸 올라오더라. 이게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사무총장은. 그거는 대부분의 사람이 동의해요. 네. 근데 그게 그 탓이 책임이 그런 키워드가 올라온 게
김민석 총리의 처신 때문이 아닌가라는 인식을 은연중에 저는 내비친 걸로 봅니다. 그렇죠. 사실상 예.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김민석 총리는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는데 뭐가 문제냐. 일각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에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으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 예. 전당대회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정청래 대표와 대응하는 뭔가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 국면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는 국무총리. 예.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나와봤자 전당대회에서 경쟁력이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어요. 예. 근데 갑자기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가 이러니까 총리가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바람에 당권 투쟁의 키워드가 올라가면서 이게 중도들에게 뭐 유권자들에게 안 좋은 인상을 줬다. 이건 완전히 덮으씌우기죠. 아니 뭘 냈습니까 김민석 총리가. 선거운동한 건 정청래예요. 근데 그 김민석 총리가 또 한편으로는 그 김민석 총리가 아니고 한편으로는 평택을 선거에서 예. 그 얘기도 꺼냈죠. 그러니까 예. 이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사이의 설전이 누가 봐도 민주당 차기 주류를 누가 선점하는가에 대한 싸움으로 갔던 거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키워드가 그렇게 올라간 거지 무슨 김민석 총리가 처신을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뭐 저는 이거는 저는 잘못된 거 봐요.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십니까? 지겨워요. 이 상황이. 근데 이 상황이 네, 예. 저는 사람 이름 붙여서 예. 이렇게 정파적으로 가르는 거를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160명이나 되는 집권을 여러 번 해본 정당에서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지금 노선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은 내가 중도 확장을 해서 정권을 잡았고, 그러니까 예. 정권을 잡고 그다음에 계속 이 부분을 확장해 가다 보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세력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우리가 예. 훨씬 더 큰 정당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그게 더 보편 다수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야. 이런 노선인 거잖아요. 그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좋겠다. 이게 대통령의 노선이에요 지금. 근데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서 정청래 대표 주변에 있는 뭐 누군가들과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뉴미디어들은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민주진보연합이지 우리가 몇 년 언제부터 고생을 같이 해왔는데 예. 이쪽을 다져야 저쪽도 있는 거야 이건 거잖아요. 그럼 이 노선 하에서 정책 경쟁을 벌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60명 정도 되니까 노선이 다를 수 있어요. 노선이 그렇죠. 다른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토론하면 되는 네, 거고요. 토론하면 네. 돼요. 네. 근데 이거를 야 너 누구 친구야? 너 언제부터 친구였어? 뭐 이걸로 따져갖고 이걸로는 답이 안 이거 국민들이 그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보기에. 예를 들면 노선 경쟁이야 할 수 있어요. 뭐 그 말하자면 복잡한 정당들 외국에 있는 유수의 정당들도 그 정도 노선은 갖고 있어요. 네. 근데 그러면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왼쪽 그러니까 민주진보연합이 노선이라고 하면 왜 평택은 왜 정리를 못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택이 누가 후보가 됐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노선이 그거라고 하면 최소한 평택 문제는 일을 했었어야지 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야 이거는 노선이 다른데 너희 노선대로라고 해도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아서 선거 때 근데 그 일을 안 해서 우리가 결과가 이렇게 된 거 아닐까? 그거를 정리하자면 관리네요. 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정청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알고 지낸 사이가 10수년일 텐데 그렇죠. 정청래 대표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어요. 알면서도 지난번에 당대표 뽑을 때 셋이 모여서 박찬대 의원이랑 더 가깝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예. 근데 셋이 모여서 악수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었어요. 그 노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예. 네,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나고 선거 결과 이렇게 나오니까 야 그것도 일을 못 했던 거 아니야? 그거는 그러면 했어야 되는 일도 안 했던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가는데 여기다가 사무총장이 발끈해 갖고 스타벅스 관련해서 그거 한 거 그러면 따져볼까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뭐 마지막에 했던 거 뭐 유튜브들도 만나러 다니고 뭐 선거 개입하고 이런 것도 다 따져볼까? 이러면 이건 자멸하자는 거죠. 이거는 자멸의 길로 가는 거고 선거 막판에 그 자멸을 해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 얘기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6월 3일 이후에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이 한 정세에 대한 판단을 대통령 인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린 졌고 전체 전체 포함해서. 예,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길 곳을 졌고 이길 곳을 진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다 이겼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바라봤던 지지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음 선거를 추스려서 다음 선거를 준비하면 돼요. 근데 마침 보니 한 2년 정도는 선거가 없네. 그럼 내가 이 시기에 좀 일을 할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2년 후에 있을 선거에서 심판 성격의 선거가 그러니까 평가 성격의 그렇죠, 선거가 될 텐데 예, 예. 그때 선거를 치르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지금 추스리면 돼요 그 방향으로.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거기서 그런 얘기도 하는 거잖아요. 뭐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우리가 대패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한테 뭐 기회가 없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런 정도 분위기에서 수습을 하면 돼요. 그게 정치적인 어떤
프로들이 고수들이 하는 거잖아요.